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더 뜨거웠지만 시장은 오히려 정점 기대 속에서 반전을 연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려 속에 있는 기회 속에 있는 우려를 잘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시장입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먼저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상한가로 마무리한 휴마시스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SM과 함께 주가를 주주들이 만드는 그런 스토리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차별화 행보로 주가 스토리를 그려가는 종목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하게 상한가로 올라왔는데 다음 주에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성홍 이사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알려주시죠.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카카오뱅크입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이 조정 뒤에 첫 반등 시에는 낙폭과대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연결해서 낙폭과대주들의 시세 연속성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그룹주가 오랜만에 동반 강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강세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연속성이 있는 반등이 기대되는 낙폭과대 종목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만나보고요. 김정환 대표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정환의 오늘의 장 마무리 주식은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카카오뱅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이 반등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주식이 카카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성장주의 탄력이 과연 다시 조금이라도 좀 돌아와 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를 해봤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다음 주를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총상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강세를 보였던 주요 종목에는 삼성 SDI, 셀트리온, 삼성물산, 카카오와 네이버, SM 올라와 있고요. 약세를 보였던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현대차, HLB, 펄어비스, 한국전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강세를 보였던 종목 가운데서 코스피 시총 12위 카카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장주 밸류 하향 조정 그리고 자회사 주가 하락 등으로 약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8%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사주 매입, 주가 방어를 위한 행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와 함께 금리 인상 터널을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역시 나스닥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4% 정도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과매도 인식 가운데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해 있는데요. 이어서 주간 약세 종목 코스피 시총 8위 현대차 보시죠. 하반기 호실적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실적 피크아웃 논란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1.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나스닥 훈풍의 국내 대표 기술주 카카오 5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카카오의 실적이라던가 성장 환경이라던가 매크로가 지금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 실적 발표가 주가 하락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예, 카카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0.4% 늘어난 1조 8,3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에 6.6% 줄어든 1,597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치 약 1,984억 원 정도 됐는데 또 시장 컨센서스는 1,928억 정도 됐었는데 이것을 모두 하회할 것으로 현재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은 역시 이제 경기 둔화가 되겠는데 경기 둔화에 따라서 광고라든지 커머스 사업 성장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따른 외주 인프라 비용과 감가상각비도 역시 이제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프라인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부진했던 커머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4분기에는 일단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주가와 실적 하락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에 있다 보니까 성장주 할인 요소를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 뭐 자회사의 뭐 상장이라던가 주가 하락 등으로 밸류에이션이 하향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가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어떤 위치에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경기가 이제 하락 초입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이제 웬만해서는 잘 꺾지 않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 보면은 목표 주가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11만 원이었는데 7만 8천 원으로 무려 29% 정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주가 하락분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주가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좀 시각인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시면은 6만 7천 원대가 이제 주요 지지선이었는데 이 선을 이제 깨고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별다른 지지를 못 받고 지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이제 양봉이 비교적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1차적인 저항선은 현재 21선이 위치한 5만 8천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는 또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인다 그래도 그렇게 깊게는 조정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일단 전저점을 다시 하회하더라도 한 4만 6천 원 정도가 주요 지지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좀 기술적으로 봤던 저점도 좀 이탈을 하고 있고 이제 관계사인 또 라이언하트가 IPO를 지금 한 발 좀 물러서긴 했는데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포시마크 인수가 논란이 되면서 더욱 부침을 겪었던 네이버가 다소 좀 안정되는 분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높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세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100bp 논란도 좀 있는 만큼 금리 인상기 성장 우려, 이 우려와 또 그래도 너무 빠지지 않았냐라는 과매도 인식 가운데 어떤 점에 저희가 좀 무게를 두고 이 네이버에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조정 이후에 첫 번째 반등 때 낙폭 과대주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지수 대비 강세를 나타내기 마련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깊었다 보니까 오늘 기술적 반등이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 수준이 이익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리고 해외 기업과 함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예상이익을 대입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20배 정도. 그런데 글로벌의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한 16배, 14배 이 정도까지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가 특별하게 좀 주가 수익 비율을 더 받는, 이 멀티플을 더 받는 환경적인 면이 있냐 하면 또 그런 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기술적 반등 수준의 수급의 유입 이 정도라고 받아들이고 가격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서 사실 오르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주가는 좀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좀 급격하게 꺾였다가 60일 기준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기술적 반등이 시장 그리고 종목으로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기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지 같은 경우는 이 저점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좀 오늘의 저점 부근 한 차례 반등이 나온 그 지점을 지지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16만 원을 지지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저항가 같은 경우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라 우리가 조정 나온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가격적인 저항이 받을 수 있는 그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격은 19만 2천 원으로 저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하반기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반도체 수급난이 어마어마한 그 시기에도 이렇게 실적을 잘 버텨내면서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 이제는 2023년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이제 고개를 들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좀 어떤 모멘텀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일단 경기 사이클과 관련해서 기업의 호재나 악재를 따지기보다는 경기 사이클과 관련해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 9월 중순 이후에 조정 국면에서 개파락을 이렇게 크게 2번 정도 이제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일단 그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이제 고환율이 국내 그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고환율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그 올해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은 현재 그 10조 5,945억 원인데, 이게 그 1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는 이제 8조 3,758억 원이었는데, 이것보다 그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으로 그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현대차 주식을 그 매수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전에 동사 같은 경우 그 외국인 지분율이 그 26%대였는데 현재 그 29%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그 주식을 파는 국면에서도 현대차 주식은 좀 꾸준히 매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지금 뭐 악재와 호재를 조금 보자면, 어쨌든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사이클상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지금 주가가 좀 압박을 받고 있고, 또 IRA 같은 경우도 좀 리스크로 작용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예. 하지만 고환율의 수혜로 실적은 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셨고, 외국인의 수급도 좀 좋다라고 하셨는데, 기술적으로 가격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흐름에 위치해 있을까요? 지금 일단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번의 바닥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중 바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저점이 한 16만 2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저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대형주고 오르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목표가를 좀 낮춰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 저항선은 한 18만 원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점은 한 16만 원 선 초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근처에 오시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반발 매수와 기술적 반등으로 뭐 좀 올라가고 있는데, 부디 좀 저점 매수가 우리의 투자 수익으로 유효한 구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성장 둔화 우려가 반영되는 구간인데요. 성장률 추이 그리고 밸류에이션 잘 점검을 하셔서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봅니다. 박수진 MC.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반등한 시장 속 검색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랜만에 나란히 빨간불을 켜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 7거래일 만에 반등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이고 있고요. 한미글로벌, 조일알미늄, 금양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주 오늘 동반 강세를 연출하며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우선 카카오뱅크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등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략도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자사주 매입, 또 우리 사주를 보유한 직원의 손실 지원책 등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행보가 참 눈물겨운데요. 현 가격대에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좀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대형주들, 특히나 이제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속된 말로 좀 도배가 된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오늘 큰 폭의 그래도 나름대로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3억 남짓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은 아직까지도 좀 냉랭하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는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시중은행을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나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조 단위로 수익을 올리는 이제 그런 시중은행들이 중심으로 된 이제 금융지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1년간 전체 이익을 보더라도 뭐 채 3천억 남짓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지금 시가총액 8조를 유지를 하려면 어쨌든 굉장히 빠른 행보에 이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일단 이런 실적들이 우리가 예상한 높은 멀티플을 받는 만큼의 큰 폭의 좀 성장세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실적이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제 다소 좀 높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탓에 최근에 좀 중금리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이자율이 좀 올라가면서 대손 충당금마저도 회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부 쇼커버에 의한 공매도 압력이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수급도 여전히 꼬여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보호 예수마저 이제 좀 풀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겨우 반등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곧바로 빠른 반등을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늘 말씀드릴 때는 신뢰할 만한 이제 그런 저점이 아닌 저점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시더라도요,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와중에 굉장히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이제 손절은 좀 나왔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3만 원대를 저는 이제 좀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이 부분이 무너지자마자 25,000원 선, 2만 원 선이 시장과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무너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계속돼서 오히려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 들고, 일단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속도에도 거래량까지 좀 동반이 됐기 때문에 향후 반등에도 매도 압력은 쉽게 풀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어느 정도의 저점 구간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전저점 정도 수준은 이제 뭐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지라고 보고, 지금 뭐 21선 또 61선 계속해서 이 저항으로 작용되고, 특히나 이제 가격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25,000원, 3만 원까지 겹겹이 있는 저항선들을 뚫어내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또 한 번 반복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신뢰도 높은 저점 구간을 어느 만큼 확보를 하느냐, 이게 좀 선제적인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꽤 큰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좀 제한적인 만큼 시장의 관심을 받기는 아직 좀 역부족이다라는 평가를 우선 주셨고요. 기존 은행과 비교해도 여전히 밸류가 높고 수급적으로도 개선이 되기에는 좀 부담이 크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주셨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 급반등에 성공한 카카오뱅크 가격 전략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체크인 스몰캡 종목 만나본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주간 신고가 종목을 통해 주도 섹터와 종목을 점검해보는 체크인 신고가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락세로 신고가 종목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52주 신고가로 지금 세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신라젠 뜨겁죠. 박림 그리고 아바코까지 있습니다. 체크인 신고가 가운데 저희는 오늘 박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직물과 염색 원단을 생산하는 면방 제조사인데요. 국내외 대규모 의류업체 또 봉제업체 면 방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박림이라는 종목이 뭐 우리의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텔레비전이라던가 어떤 좀 매체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주가를 보니까 여름부터 굉장히 조용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 상승 배경과 모멘텀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 박림하면 주식을 한 20년 이상 거래하신 분들은 이제 대표적인 옛날에 이제 자산주로 분류됐었습니다. 뭐 성창 기업이라든지 박림이 아주 그 대표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기업으로 해서 항상 자산주로 그 오르내리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동사가 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바이어를 통한 그 해외 수출이 동사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면서 이런 점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그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요. 7월, 8월에 보시면 한 45도 각도로 오르다가 이후에 뭐 한 달간 이제 주가가 좀 쉬었습니다.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쉬었는데 8월 중순부터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현재 좀 2차 상승이 나타났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양봉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아직 상승세는 완전히 그 마무리된 게 아니다.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10월 들어서 상승각이 과거 그 45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상승 흐름의 좀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박림이 20년 전부터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핫한 주식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즘 세대들에게 핫한 종목을 이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는 이제 골린이를 넘어서 테리니까지 뭐 골프와 테니스의 업계가 굉장히 들썩이 있는데 이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휠라홀딩스 있고요. 골프와 테니스 하죠. 그리고 브랜덱스 코퍼레이션도 잭시믹스가 이제 골프 라인을 출시를 했는데 이 두 종목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의류주 같은 경우는 그 연초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의류 재고 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니까 의류주가 강세를 나타나다가 이 재고가 늘어나는 단계가 다시 연출이 되고 그러면서 소매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지표가 꺾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강한 이 업종 내에서 강한 종목은 왜 그러냐면 실적 같은 경우가 역성장이 나오지 않고 분기로도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체력을 가진 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덜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의류 부분에서 골프 의류 그리고 테니스 의류 이 부분에서 시장 점유 부분을 이제 늘려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이와 같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절대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적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변동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대입을 해볼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에 대한 룸을 뭐 순이익에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한 20% 정도는 위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재고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좀 돌아서는 그 데이터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함께하네요. 재고가 조금 소진이 돼야지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대표님께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네. 패딩 업체 특히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뭐 고가에 좀 가깝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영업무역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차트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업무역 같은 것은 이제 찬바람 나오기 시작하면 항상 주가 흐름이 그 좋았던 종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자사 브랜드도 그러고 OEM 방식으로 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 상당히 그
매출이 지금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1% 정도 그 개선하는 거로 나와 있고 이것은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 무려 한 10% 이상 좋아지는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7월 그 중순에 저점 형성한 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9월 들어서 코스피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을 때 이제 같이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엔 다시 그 저점을 형성하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동안에 가장 좀 그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의 영업무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적을 조금 믿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종목으로는 박림을 점검해 봤고요. 또 여러 의류 종목들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신고가 종목들도 참고하셔서 잘 선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박수진 MC와 함께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시죠.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지금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거래 재개 후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한 신라젠, 또 어제 함께 살펴본 종목이죠. 미래나노텍도 보이고 있고요. EV 첨단 소재, 비덴트, 한일사료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1등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또 카카오 그룹주 중 오늘 가장 강한 반등을 보여준 카카오 게임즈도 보이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고성장세가 예고되면서 10월 들어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1등 업체로 여전히 성장 기대가 큰 모습인데요. 오늘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최근 6거래 연속 상승했고 이 기간 동안 약 1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자회사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 소식에 다른 카카오 그룹주 대비 반등 탄력이 오늘 더 강한 모습인데요. 9% 강세 유지하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분할 상장으로 인한 주가 하락 우려는 좀 일단락되는 모습인데요. 라이온하트가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기업 공개 자체를 철회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상장 철회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던데 본격 반등의 실마리를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많은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도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왔었고, 그렇다고 오늘 수급이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음봉을 좀 그려냈던 그런 요인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중장기로는 좀 불확실성이 아직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걸 상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가치에 언제 상장할지에 대한 것이 또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카카오 게임즈의 반등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절대 주가 자체로는 다소 좀 과매도 영역이라고 좀 보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뭐 우마무스메에 대해서 이제 좋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반격의 이제 그런 의견도 좀 주시고도 하는데,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가 이제 일본 거다 보니까 그 매출을 전부 다 이제 인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역시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이 단일 모멘텀에 어떤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이익의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좀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는 있겠습니다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카카오 게임즈의 2021년 11월 1일 공시사항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상장 철회 시 매년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라이온하트 대주주들한테 풋백 옵션으로 라이온하트 대주주들이 풋백 옵션으로 카카오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부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20%씩 5년간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금액이 동종 업종의 평균 PER 혹은 14배 이상 되는 이제 그렇게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2조 5천억에서 3조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의 입장에서는 상장을 해도 부담이고 안 하면 더 부담이고 이런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도감에 의해서 반등이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무거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과거 이제 한 9만
9만 원 정도를 나타냈었던 주가는 이제 오딘의 성공으로 만들었었던 그런 주가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다가 올 8월 달에 이제 우마무스메의 성공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의 좀 반등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공매도가 조금 청산되는 부분도 있고 오늘 일부 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거래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이한 부분은 오늘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음봉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수급적으로 그렇게 가벼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안도는 했습니다만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공격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요. 뭐 전 저점 어제 종가 정도가 좀 지지를 좀 보일 것 같고 보시다시피 지금 한 4만 5천 원 선 부분부터는 좀 저항이 좀 많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보다 한 10에서 15% 정도의 어떤 안도감에 의한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소간의 좀 횡보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은 상장을 미뤄서 안도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 라이온하트 주식을 더 비싸게 카카오 쪽으로 팔 수 있는 풋백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라는 것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10월 들어서만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고성장세가 예고되면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밸류적으로 볼 때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을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이 이제 자율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런 날에는 역시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훨씬 탄력 있게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또 새삼 좀 느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그간 시장 대비 좀 강세를 좀 보였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시장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보장된 그런 성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크게 어떤 가이던스나 예상 실적을 미스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우상향의 그런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은 이 주가의 속도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하이니켈 계열 NCA, NCM 계열에서는 특히 이제 양극재 대표적인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또 오늘 나온 뉴스였죠. 이 삼성 SDI와의 이제 연계성으로 미국의 이제 IRA에 대한 수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역시 SK온을 비롯해서 타 기업과의 협력도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8일 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8일로 좀 알고 있는데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할 걸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2,500억 정도의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좀 실적의 신뢰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대표가 또 에코프로비엠을 방문했다라는 이제 그런 또 이슈도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굳이 좀 또 약점을 좀 찾자면 또 좋은 말씀만 드리긴 좀 그러니까요. 과연 예상대로 이제 그 원자재 수급과 가격이 예전처럼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조달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좀 불확실성은 존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좀 담보된 성장에 대한 의무는 높지는 않습니다만 높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담보된 성장에 대해서 역시 시장에서는 코스닥의 1, 2위를 다툴 만큼의 신뢰를 좀 보내고 있다 보니까 속도감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방향성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예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는 뭐 이 10만 원 밑에 부분은 이제 시장 영향으로 좀 보고 있고요. 10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좀 새로운 추세를 좀 그려 나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종목 자체로는 큰 이견 없이 저도 이제 성장성을 좀 계속해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 200일선 이 부분이 다소간 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봐야 한 5% 남짓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한 12만 원 선 정도까지는 시장이 크게 좀 출렁거리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장된 성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결국 우상향일 것이지만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봤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 BM 오늘 전략 점검해 봤는데요. 불확실성 해소 이후 가시화되는 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열어가는 유망주 정경민 차장이 삼성 엔지니어링, 이성웅 이사 포스코홀딩스, 김정환 대표 CJ제일제당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CJ제일제당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외형 성장과 함께 또 바이오 부분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실적을 믿고 가도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직 경기 민감주에 대한 조정이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셔가지고 조금 더 좀 수익은 그렇게 크게 안 날지라 좀 지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CJ제일제당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 종목을 보면은 이제 상승하는 투입 원가 부담에도 식품 부분에 이제 안정적인 외형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오 부분에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들여다보면 동사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7조 6,35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5,080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일제당의 3분기 영업이익의 시장 컨센서스는 약 5,032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가격 인상들이 많이 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들이 좀 높아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로 들어갈수록 이제 원가 부담이 좀 낮아질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특히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시장 지배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실적도 상당 부분 좀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참고로 국내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 살펴봤더니 최하가 이제 50만 원에서 이제 61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감안해서 본다면 PR이 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률하고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상승도 판가 전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바이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표가를 저희가 좀 듣고 갈까요? 네.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한 3중 바닥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좀 특징이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38만 원 전후에서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수준인 한 42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좀 그 반등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 감안한다면 뭐 그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그 42만 원 정도가 이제 목표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사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에 포스코 홀딩스 좀 좋았죠. 오늘도 고순도 니켈을 직접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신사업 2차 전지 부문의 확장 행보에 지금 힘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확장성에 저희가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좀 바라봐도 될까요? 네, 확장을 하는 측면, 즉 본업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본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주가가 강하지는 않아요. 딱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본업에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신사업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받고 있는 멀티플보다는 또 더 확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련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도 함께 영위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뭐 니켈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겠지만은 폐배터리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본업에 이 신사업 같은 경우에 일정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이 일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공장이 최종적으로 지어지는 그 연도가 많이 남았다고 하면 주가는 반응을 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LG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을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좀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좀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식이 계속 연달아서 좀 나오면서 시장도 주가를 조금 반응을 좀 해줬는데 현 시점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서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트로도 접근이 가능하겠지만은 왜 20만 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나왔는지 그 점도 중요해요. 차트를 통해서 그 점까지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차트를 통해서 보면 주가는 뭐 한 차례 레벨 다운이 되고 좀 반등이 짧게 나왔다가 또 한 차례 조정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조정은 좀 가동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동과 관련된 이슈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마무리되는 단계, 뭐 시간은 걸리지만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이와 같은 반등이 나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부진, 그다음에 내년에 그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20만 원 초반 이 가격이 깨지는 경우에는 그 뭐 부정적인 측면을 다 반영한 주가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의 사업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는 좀 전고점 수준의 주가 같은 경우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는 가격적으로 좀 목표가는 한 26만 원대 중기 저항 정도의 반등을 기대를 해볼 만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1만 원 구간, 이 구간에서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좀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열어두고 포스코 홀딩스는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경민 차장님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수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약세장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로만 봤을 때도 실적이 앞으로 좀 충분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지금 한 14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1년에 한 9조 정도의 그런 매출을 올리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향후 뭐 이렇게 좀 일감이 없어서 이렇게 놀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수주 잔고는 뭐 충분하고 앞으로 좀 계속 쌓일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네옴시티도 있고 또 이제 관계사인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 또 삼성 SDI의 증설 이런 것들 다 놓여 있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수주 바라기 산업에서 수주가 늘어난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라고 좀 생각 듭니다. 그래서 약세장 속에서도 좋은 수급 또 수급도 굉장히 요즘에 기관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 상황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주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 실적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번 분기에 얼마 나올까, 다음 분기에 얼마 나올까 이런 종목 이렇게 좀 걱정하는 종목들하고 다르게 수주가 쌓여 있다면 이번 분기에는 얼마 정도가 나오겠거니라고 좀 추정이 다른 것들에 좀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을 조금 면밀히 봐야 되는 이제 지금 시즌에서는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지금 한 10거래일 중에 한 9일 정도가 동시 순매수가 좀 진행되고 오늘 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기관은 굉장히 강한 그런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레벨업이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가장 그 큰 관건은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얼마만큼의 수주를 가져오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3%가 채 안 되는 이제 그런 수주를 좀 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상당 부분을 좀 가져온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미글로벌이 또 일부 수주를 하면서 약간 이제 머니게임 양상입니다만 그래도 좀 그런 호재를 품고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나 그리고 여타 이제 토목공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시설과 연계된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 수주를 하면 거기에 약간 재하청식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간접적인 그런 수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좀 차트 의미 있는 차트를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를 것 같은데.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과 WTI 선물, 원유 선물에 대한 120일 거래일 동안의 어떤 움직임입니다. 뭐 100%딱 이게 지금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WTI 이제 원유 선물 이제 코덱스 이제 ETF고요.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의 121선 이제 주가 추이인데 뭐 100%딱 포개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방향성이나 뉘앙스는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역시 국제 유가에 따라서 종목의 강도가 정해지는 그런 변수도 있으니까 국제 유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불 정도 간다라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을 좀 마련한다. 이렇게 좀 러프하지만 여러분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주가의 추이 일봉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200일선이 중간에 가로막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몇 안 되게 5일선, 11선, 21선, 60일선이 뭐 일종의 좀 정배열처럼 좀 놓여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간 좀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24,000원 선 그리고 지지선으로 작용했었던 21,000원 선 요 사이에서 한 두 달간의 좀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게 좀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저항선을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위에서 새로운 어떤 좀 모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봐지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은 정말 뭐 정석적으로 그 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을 지지선으로 보시고 단기 접근을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고 사실 뭐 28,000원, 3만 원 그 전에 있었던 정고점은 사실 큰 의미는 좀 없습니다만 현 시점 대비 한 15% 정도 이렇게 좀 러프하게 좀 잡아서 한 28,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수주 잔고도 안정적인 데다가 네옴시티의 그 또 간접 수주까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옴시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뭐 한미글로벌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뭐 유림 히스템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솔직한 말씀으로는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그거만큼 이렇게 약간 뭐 파무파탈 같이 굉장히 나 한번 사봐 약간 이런 주식이 이제 이 투자자를 이제 꼬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향후에도 그 한미글로벌이 굉장히 좀 지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뭐 뉴스 비슷한 거 하나만 뜨더라도 굉장히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이 좀 폭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도 좀 이 조정다운 조정도 크게 받지 않고 다시금 좀 말아 올리는 힘이 좀 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 중장기 투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짧게 치고받는 그런 매매를 하신다면 저는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을 차라리 3% 5% 손절을 잡아놓고 단기 접근하시는 게 아마 훨씬 지금 시장에 대응하시기에는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난 그런 거 말고 아예 장기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건설 쪽으로 바라보시는 뭐 이런 전략도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뭐 짧게 안 먹어도 네. 장기적으로도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죠. 참 지금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좀 좋은 종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성홍 이사님께서 이제 오늘 SM이 또 이슈도 있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SM을 내요주로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지금 AS 한번 바꿔 갈까요? 네, 공식적으로 오늘 공시를 한 게 그 라이크 기획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이제 그 해소가 되는 부분을 공시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 확실히 더해질 수 있겠고요. 작년에서 뭐 매출액, 영업이익 이 부분이 빠져나간 부분을 더해봤을 때는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입해봐도 이 자리에서도 주가는 한 8만 원대까지는 상승을 해야 하는 게 이론적인 가격입니다. 다만 시장을 통해서 변동성이 확대는 될 수 있어요. 주가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 라이크 기획 부분을 감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사업을 하는 부분 3분기, 4분기 예상이익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주가는 한 6만 원대에서는 강하게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실적까지 함께 기억을 하면서 좀 6만 원 초반에서는 강한 매수, 그다음에 8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점검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방산이 조금 시들하다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정경민 차장님 AS 갈까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주 바라기 종목에서 수주가 나오는 것만큼 뭐 좋은 호재는 없다라고 좀 봐지고요. 일단 이제 뭐 하이마스로 알려지는 이제 MLRS 한국 무기로는 천무라죠. 다연장 로켓에 대해서 폴란드가 300대 구매 소식이 좀 나오면서 좀 꺾여 내려가던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주가가 다시금 좀 말아 올려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조금 짧게 잡으면 한 3조 8천억, 많이 잡으면 4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그런 좀 재료가 된 것 같고 오늘 차트도 어제 음봉을 넘어서는 그런 양봉으로 되려냈고 200일선에 걸려 있는 모습이 좀 나오기 때문에 뭐 조금 거래량만 좀 버텨준다면 글쎄 뭐 일단 한 6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올랐다가 이제 많이 빠진 만큼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도 또 오랜만에 또 오셨으니까 저희가 차트적으로도 접근을 좀 들어봐야겠죠. 네. 코스피 지수가 지수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반등까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그 9월 저점하고 현재하고 그 최대한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 이중 바닥을 찍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다음 저항선은 현재 그 7월 저점인 한 228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60일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 60일선이 2380포인트 정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 금일 새벽에 끝났지만은 이제 다우 지수라든지 지금 또 보시는 그 나스닥 지수가 이와 같이 캔들 차트로 그 상승 장악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그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추세 전환 신호로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와는 국내 캔들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최근 흐름이 이제 미국 시장에 연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가면 국내 시장도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미국 시장, 국내 시장 그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너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그 예견이 되는 시점이었고 문제는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느냐. 10월 달이 이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항상 상승 흐름에 이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월말에 그 양봉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나의 좀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미국의 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양복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을 전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80선을 뚫어줘야지 이제 상승을 갈 확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지금 예. 뚫기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2,380을 조금 뚫기 힘들어 보이는 그 요소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환율이라던가 수급이라던가 뭐 어떤 게 좀 문제일까요? 일단은 그 수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지수 관련 상위 종목들. 제일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그 SK 하이닉스로 통하는 그 반도체 업황. 종목들이 네. 그 중심을 잡아줬을 때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 매매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종목들이 확실히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는 이제 신호들이 나오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 주면 국내 시장도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수가 조금 반등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단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어둡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안정적이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김정환 대표의 CJ제일제당 그리고 이성우 이사의 포스코홀딩스 또 정경민 차장의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차트적으로도 어떻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 그리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 참고하셔서 다음 주 포트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 이성훈 글로벌파트너스 이사,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힘든 시간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한 주는 정말 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주말에 한결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